안녕하십니까, 악입니다. 자, 오늘 2025년 5월 23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일이 좀 있어서 영상을 못 올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자, 신고가 갱신이 났습니다. 지금 신고가 갱신이 난 이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조를 한번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신고가 이후로 중요한 부분들, 꼭 인지해야 하는 부분들 체크해보고, 그리고 향후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 포인트 부분들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신고가입니다. 역대 고점이었던 109K를 훌쩍 넘어서면서 지금은 111K에 지금 안착해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이후로는 계속 횡보를 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뒤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의 복귀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상승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큰 뷰에서 틀렸기 때문에 중간중간 단타밖에 칠 수는 없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쌍고점을 만들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 후 재차 하락할 가능성, 관세 이슈로 하락한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지만 이대로 한 번 더 내리고 적어도 매물대 혹은 쌍바닥까지 내려준 다음 올라올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봤던 요 구간들 94K에서 98K 정도 언저리 요 구간까지의 상승이 제가 기준으로 봤던 공통 상승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스 깔 때, 그리고 돌파 리테일 할 때 롱들을 잡았지만, 그리고 여기에서도 롱을 잡았지만 짧게 먹고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고가 갱신을 보지 않았고, 그래서 이 구간에는 롱 위주로 베팅을 하고 이 구간 이후로는 숏 베팅을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신고가가 돌파한 다음에는 짤먹 여기에서는 진행하지 않았고, 이 박스 구간에서 숏만 치고 숏 내려오면 바닉하고 본절 터지고, 또 숏 치고 숏 내려오면 바닉하고 터지고 이런 식으로 분할 익절을 계속 날려오면서 수익은 챙겼지만 추세 추종은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상승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했었지만 이 이후로 관점이 좀 틀렸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 짧게만 챙겼다라고 최종적으로 복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신고가를 깰 때 영상은 못 찍었지만 방에다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부터 쭉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해보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는 신고가 갱신 이후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보통 신고가, 즉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신고가를 갱신하자마자 탁 찍고 슈 빠져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롱 커버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4K부터 1A로 올랐기 때문에 이쯤에서 주워 담은 기관이나 큰 손들이 신고가를 갱신하자마자 리스크 관리를 해서 약 익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커버링 물량이 보통 언제 나오냐면,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신고가 근처에 붙였을 때 한번 왁 쏟아내면서 나왔다가 빠르게 말아 올리면서 계속 달려가거나, 혹은 신고가 갱신을 살짝 해주면서 여기에 익절가 설정해놨던 것들이 트리거가 터지면서 쭉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꼬리를 말아주는 이런 무빙들이 보통 신고가를 갱신할 때 나왔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두드리고 다시 뚫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뚫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외봉으로 뚫는 경우에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두 자리 모두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커버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꼭 신경 써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커버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롱 커버링이 나오면 만약에 추격 타고 들어갔을 때 큰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격을 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폼모가 오고 신고가를 각오한다고 하더라도 뇌동을 해서 그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커버링이 나오면서 후루룩 쏟아냈을 때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선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추격을 타면 안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커버링이 나와서 갑자기 급락을 한다고 해서 숏을 추격하는 것도 저는 완전 비추입니다. 저 같은 진성 숏충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커버링이 나올 때에 추격을 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커버링은 추세의 변환일 수도 있지만 단지 그냥 반익절이나 일부 익절을 하면서
기관의 물량이 크기 때문에 쏟아낸 단기적인 하락일 가능성도 꽤 현재에서는 크기 때문입니다. 신고가 갱신이라는 건 위에 이제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팍 꺾였다 갑자기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해서 여기서 추격을 탔다가는 금세 말아 올리는 꼬리봉에 다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롱도 숏도 추격을 타는 것은 절대 조심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염두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보통 신고가의 흐름이랑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보통 신고가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쌍고에서 저항을 받지 않고 힘차게 뚫어냈을 경우 쭉쭉쭉쭉쭉쭉쭉 쉬지 않고 끌어올려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신고가의 특징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전 좀 되게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고가를 뚫었는데 장대를 뽑아주지도 못했고 커버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이전의 신고가 갱신과 굉장히 다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면 결국은 기관, ETF 자금들이 들어온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ETF 자금들은 비교적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는 무거운 자금들입니다. 그 말은 적정 수준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으로 사지도 않고 그리고 파격적으로 팔지도 않는다 특징을 갖고 있다. 그게 제가 표현하는 무거운 자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전의 흐름과 조금 비교를 했을 때 다른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 즉 어떤 흐름이냐라고 하면 기존의 비트코인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크게 상승했다가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다음 사이클에 크게 상승했다가 그리고 다시 하락했다가 그리고 다시 크게 상승했다가의 반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벼운 자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이 나면 그때그때 단타를 치듯이 수익을 쫙 다 뺐다가 다시 또 사이클이 돌아오면 다 우르르 들어갔다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가벼운 자금이었다고 하면 지금 들어온 자금은 이런 식으로 꾸준한 우상향을 앞으로 이어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반감기도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이클이 딱딱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남아있는 반감기 물량도 얼마 안 될 뿐더러 이제는 반감기 사이클도 저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무거운 자금들, 하방 경직성 자금들 그리고 쉽게 움직이지 않고 타겟가도 훨씬 멀리 보고 있는 무거운 자금들과 사이클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구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본다고 하면 이전의 흐름과는 굉장히 다른 흐름,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비트 기준으로는 이런 무거운 자금과 사이클 매매가 불가능하고 꾸준히 굉장히 큰 포텐이 아니더라도 야금야금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겼지 않나라고 저는 현재 비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점이 될까요? 단점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장점은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아주 멀리 보고 투자하는 투자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 같은 단타 트레이더들에게는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포텐이 작아요. 이전에는 한번 쭉 먹여줘서 10배, 20배 갔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조정도 크게 주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또 10배, 20배를 갔다고 하면 이제는 10배, 20배가 아니라 1년 뒤에도 스물스물 올라서 10%, 20% 정도의 수익밖에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안정성은 있겠지만 이전에 기대했던 인생 역전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단점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시장에 대한 생각과 지금 특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전의 특징적인 부분들과 다른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고민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더리움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찍지 못했지만 텔레방에 공유드린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더가 현재 키 맞추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비트코인이 완전 신고가를 갱신하고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횡보를 해주고 있다면 이 상태에서 이더나 알트들이 따라와주는 흐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더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비교적 오르지 못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상으로 이 정도밖에 오르지는 못했어요.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을 깔아줬던 부분들을 훌쩍 넘겨서 장대를 뽑아줬잖아요.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바닥을 깔아준 뒤에 한 번 더 장대를 뽑아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것들을 키 맞추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더가 현재 키 맞추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고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나왔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 부분이 어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뭔가 싸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오늘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살짝 장대를 뽑아주고 있기는 해요. 이 장대가 과연 어디까지 가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비트가 신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은 충분히 따주고 훌쩍 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와준다고 하면 당연히 알트들도 올라가게 될 거고 혹은 이더가 여기서부터 횡보를 또 해주고 비트도 고점 횡보를 해준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알트의 좋은 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트는 횡보를 해주고 이더는 장대를 뽑아주고 이후로는 횡보 다시 해주고 알트들이 널 띄워주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만약 불장이 온다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 영상에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ETF는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단타 트레이더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가 우선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알트의 장이 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늘상 말씀드리고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ETF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비트 매도, 이더 매수, 이더 매도, 알트 매수 이 사이클이 좀 무너졌어요.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흐릿해졌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대불장을 가면 이더가 뒤에 따라오고 긴 기간 동안 티키타카를 하면서 시장을 부양시키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익절한 물량들이 전부 다 알트로 흘러들어가면서 대알트 불장이 오던 사이클의 색깔이 굉장히 흐려졌습니다. 흐려졌다라는 뜻은 짧아지고 모든 코인이 올라가는 경우가 없어졌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가 다시 키 맞추기를 하더라도 알트의 불장이 과연 이전처럼 대불장으로 올지 알 수가 없는 게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알트의 펌핑이 오더라도 특정 섹터 혹은 수급이 몰리는 알트들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또 인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 불장이 오고 비트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대세 알트 불장입니다가 아니라 중간중간 미니 불장만 도는 사이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알트 같은 경우에는 미니 불장이 올 때 특정 알트들이 튀는 걸 보고 그 튀는 섹터들을 치거나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먼저 사인을 보내주고 상승하고 있는 거를 짧은 눌림의 매수를 도전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지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 매매 계획을 세울 때 알트에 대한 매매 계획을 이런 식으로 조금 고민해서 세우는 게 어떨까라고 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고가와 신고가 때에 신경 써야 할 부분들, 커버링에 대한 위험, 이더에 대한 기대감, 알트 불장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까지 한번 정리를 드려봤습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좀 정신이 없는 일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좀 못 찍었는데요. 조금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으니까 또 이전처럼 열심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래도 영상 봐주시고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길기는 했는데 그래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전 정리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말 편하게 쉬시고 다음 주부터 미니 물장 도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